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의 우울증 극복기예요. 제가 처음으로 유튜버로 데뷔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뭔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밝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영상 촬영을 미루다가 혹시라도 저처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증상이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는 거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는 거랑은 다르게 왠지 내가 우울해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그 정신과라는 문턱이 되게 높게 느껴지잖아요. 취업할 때 꼬리표처럼 기록에 남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내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거를 듣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정신과는 정말 쉽게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우울증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조금 우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쉽게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나 오늘 우울해, 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우울하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실제로 우울증을 겪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누워만 있게 된다던가 무기력증이에요.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처음에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은 그나마 불안을 조금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집안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숙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나가서 해야지 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마음적으로 불편해지는 거죠. 당연하게 식욕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첫 번째 증상으로는 무기력증과 그 다음에 식욕 감퇴, 심장이 뛰는 그런 증세가 24시간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 알게 됐지만 저는 우울증뿐만 아니고 불안장애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울증을 겪는 분하고는 조금 증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을 겪다가 제가 그나마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뭐가 있었냐면, 정말 기본적인 거 있죠. 씻고 먹고 자는 거, 그런 정도는 겨우 할 수 있는 수준?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다를 떨거나 하는 행동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그때 무기력한데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우울증 초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안장애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 같이 있었을 때 그나마 덜 불안하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불안한 증세를 잠재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침대에 누워있기, 아니면은 누군가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통해서 불안을 잠깐 잠재우는 거가 그나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학교를 제가 가서 수업을 들었는지 아닌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학교 생활은 엉망진창이었고, 저녁에는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겨우겨우 잠이 들면 악몽을 꾸고, 그 시기에 꿨던 악몽이 평생 꿀 악몽을 다 꾼 것처럼 밤을 샐 때까지도 잠이 안 오는 거죠. 누워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그 양도세포가 불면증에 좋다는 모든 걸 다 해봐도 잠이 안 와서 아침에 해 뜨고 룸메이트가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할 때까지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자는 때가 많았어요. 하루를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에는 피곤해서 잠에 들겠죠. 근데 또 한두 시간 자다 깨고, 새벽 2시, 3시 이때 되면 또 깨서 악몽 꾸다 깨는 거예요.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었고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제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를 가족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걱정을 끼치는 거를 싫어해서 어렸을 때부터도 혼자만의 굉장히 외로운 밤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고 불면증이 지속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게 착란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날짜를 헷갈리고 낮에도 깨있고 밤에도 깨있고 가끔씩 자다 일어나는데 그게 하루가 흘렀는지 뭐 이틀이 흐른 건지 낮잠을 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뭐 레포트 내야 되는 거, 룸메이트는 막 레포트 쓰는데 저는 뭐야 그거 하는 거 이러면 과제 내야지 내일까지인데 이러면 헉,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허겁지겁 대충대충 날려서 이제 제출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때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좀 괜찮았지. 아마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은 지장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룸메이트가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그 레포트 내용이 알츠하이머 관련이었대요. 근데 좀 처음에는 언니가 건망증이 심한가 깜빡깜빡한가 그랬는데 내가 레포트 쓰면서 알츠하이머를 검색해보니까 약간 한번 검사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정말 좋은 거니까 꼭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설마 무슨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하루하루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조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가까운 신경정신과 의원을 찾아갔어요. 저는 이제 저한테 첫 경험이죠. 정신과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병원에 제가 발을 디뎠다는 떨림? 뭔가 긴장됨 속에서 이제 접수를 하고 무슨 검사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체크하는 검사지인데 나는 뭐 자살이 하고 싶은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건데 나는 우울증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제 이름이 불려서 의사 선생님 앞에 딱 불려 들어갔죠. 저는 우울증과 적응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치료는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할 거고 주의사항으로는 의사가 더 이상 병원에 나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병원을 와야 된다. 이거를 꼭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자기가 괜찮아졌다고 해서 증상이 나은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그만 나오면은 재발할 위험이 있고 더 심하게 재발할 수가 있으니까 꼭 내가 그만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받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날부터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을 했죠. 그래서 3, 4일에 한 번씩 그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리고 주시는 약을 먹고 이렇게 2년 정도 치료를 했고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그만 나오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멀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더 이상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불안장애랑 우울증이 같이 왔을 경우에는 저처럼 아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 이제 불안이 있었잖아요.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가 24시간 이상씩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24시간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불안장애 증세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무기력해지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귀차니즘하고는 달라요. 기운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연애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미용실도 가고 싶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 있죠. 친구도 만나서 뭐 영화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의욕이 전혀 없고 장래 희망은 당연히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의 결말이 왜 자살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식욕은 당연히 없고요. 그 항목 중에 체크리스트에 있었던 거 보니까 최근에 성욕이 떨어졌다라는 거에 체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어떠한 욕구도 사라지게 되는 게 아마도 우울증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좀 없고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없고 활기를 잃었다. 그렇다면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3년 동안에 병원을 4군데 정도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업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보험 가입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록에 남아서 내가 뭐 보험 가입하는데 제재가 된다거나 제약이 된다거나
취업하는데 꼬리표가 달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내가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뭐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리가 없으니까 정말로 고통받지 마시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신경정신과를 방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불면증이 어떻게 개선이 됐고 치료 내용은 어땠고 병원 추천, 뭐 병원명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병원을 선택하는 팁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정말로 병원에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간단합니다. 병원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정말 창피하지 않는 거고요.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정말 거기 가면 저 중에서 내가 제일 정상일 것 같아서 나 정도면은 정신과에 갈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니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내가 혼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정말로 우울증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종류의 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병이라고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너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더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